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참고 있는데 난방비는 왜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이불 속에서 떨며 지내도 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일러 사용을 최대한 줄여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전략해도 해결되지 않는 난방비 부담, 오늘 제대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가정의 난방 효율을 연구해온 한국생활에너지연구소의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구를 직접 방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매달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셨습니다. 보일러비 부담되니까 전기난로나 온풍기 많이 쓰시죠? 그런데 여러분, 전기난로와 온풍기와 전기장판의 전기요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난방기구는 종류에 따라 전기세가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똑같이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쓰는데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매달 10만 원 이상을 허공에 날리고 계셨던 겁니다. 전기장판은 전기세 폭탄 맞는다. 전자파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기장판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방법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가정이 전기난로 2세대 돌리면서 전기세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으로 바꾸고 나서 한 달 만에 난방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같은 시간 따뜻하게 지내는데 비용은 반토막 난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알아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세요. 전기장판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는 소문만 믿고 전기난로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10배 더 비싼 선택인데도 말이죠. 오늘 제가 이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고 실제로 난방비를 3분의 1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이에요. 이번 겨울 난방비 제대로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실천하시면 다음 달 고지서 받아보실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에너지 자문을 하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세 박영숙님을 만났습니다. 박영숙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소장님, 장판을 켜도 왜 방이 이렇게 싸늘하죠? 전기세는 많이 나오는데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요. 보일러도 틀고 전기장판도 켰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제가 직접 댁에 방문했습니다. 가보니 온돌 보일러를 켠 채로 바닥에 은박 돗자리를 깔고 계셨어요. 그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따뜻한 열이 은박 돗자리에 막혀서 위로 올라오질 못했던 겁니다. 보일러에서 올라오는 열도 차단되고 전기장판 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방이 싸늘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전기장판 조절기를 3단 최고로 올려놓고 계셨어요. 따뜻하지도 않으니까 계속 온도를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만 많이 나오고 효과는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숙님은 이렇게 한 달을 지내셨는데 가스비와 전기세 합쳐서 무려 25만 원이 나왔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죠. 이건 장판이 나쁜 게 아니라 사용법이 정반대로 된 거예요. 보일러를 켜실 때는 은박 돗자리 대신 러그를 깔아야 합니다. 은박 돗자리는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만 쓸 때 사용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가 반으로 줄고 방은 아랫목처럼 변하거든요. 모르면 그대로 돈을 더 내고도 추운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박영숙님처럼 한 달에 25만 원씩 내면서도 추위에 떠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영숙님께 은박 돗자리를 걷고 얇은 러그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온도는 25도에서 20도로 낮추고 전기장판은 1단에서 2단 정도만 사용하도록 안내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온도를 낮추는데 오히려 따뜻해진다니 믿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박영숙 님이 웃으며 전화 주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1단만 켜도 너무 따뜻해요. 보일러 온도도 낮췄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가스비 고지서 받아보니 정말 반으로 줄었어요. 전기세도 줄었고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만 나왔대요. 2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었으니 한 달에 13만 원을 절약하신 거예요. 석 달이면 40만 원, 겨울 한철이면 50만 원 이상 아끼는 겁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따뜻하게 지내면서 말이죠.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전기장판은 보조기기가 아니라 제대로만 쓰면 최고의 효율 난방기기라는 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나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난방비를 3분의 1로 줄이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장판 효율을 200%로 높이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전기난로보다 10배 이상 효율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보다 전기난로가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전기난로는 시간당 1000W에서 2000W를 사용합니다. 강한 열풍을 내보내니까 당연히 전기를 많이 먹죠. 반면 전기장판은 50W에서 200W만 사용해요.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보일러만 사용할 때보다 전기장판을 병행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약 40%나 줄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용성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용성님은 겨울마다 전기난로 2대를 거실과 방에 틀어놓고 지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켜두셨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8만 원 가까이 나와서 너무 부담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전기난로 대신 전기장판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전기장판도 전기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달 써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전기요금이 무려 3만 원 이상 줄어든 거예요. 한 달에 8만 원 나오던 게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전기난로 쓸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내셨는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장판을 하루 8시간 사용해도 월 8,000원 내외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전기난로는 같은 시간 사용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온풍기도 비슷하고요. 이 차이가 한 달이면 4만 원, 석 달이면 12만 원입니다. 겨울 한철만 제대로 사용해도 1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조절기는 항상 머리에서 50c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조절기 부분에서 약간의 전자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발 쪽으로 두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기장판 전기세가 더 많이 든다고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냉바닥에는 은박 돗자리를 깔아야 하고 온돌에는 러그를 깔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닥 상태에 따라 깔아야 할 게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세요.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전기장판만 사용하실 때는 바닥이 차갑죠? 이럴 때는 은박 돗자리를 깔아야 합니다. 은박 돗자리가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해 주거든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냉바닥 위에 은박 돗자리를 사용하면 열 손실이 7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어요. 같은 온도로 전기장판을 켜놓고 한쪽은 은박 돗자리를 깔고 한쪽은 그냥 바닥에 깔았더니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박 돗자리를 깐 쪽이 훨씬 더 따뜻했어요. 전기장판 온도를 1단만 올려도 2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전기세로 2배 효과를 보는 거죠. 반대로 보일러를 켜놓고 전기장판을 같이 쓸 때는 러그를 깔아야 해요. 왜냐하면 보일러에서 올라오는 열까지 활용해야 하거든요. 은박 돗자리를 깔면 보일러 열이 차단돼서 오히려 손해예요. 보일러비도 내고 전기장판 전기세도 내는데 효율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74세 윤정희 님이 이걸 헷갈려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보일러를 켜놓고도 은박 돗자리를 깔았다가 방이 오히려 더 추웠대요. 전기장판 온도를 3단까지 올렸는데도 춥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은박 돗자리 때문에 보일러 열이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러그로 바꾸니까 바로 따뜻해졌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냉바닥일 때는 바닥에 은박 돗자리를 깔고요. 그 위에 얇은 매트를 한 겹 깔아주세요. 그 다음 전기장판을 올리고 이불을 덮으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효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만 온돌이 켜진 바닥에는 은박 돗자리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닥 위에서 전기장판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전자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극저주파라서 인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자파 허용 기준의 30분의 1 수준으로 측정됐어요. 핸드폰이나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70세 조정호 님도 전자파 걱정 때문에 한겨울에 전기장판을 꺼두고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방송을 보셨대요. 그런데 제가 조절기 위치만 머리맡에서 발 쪽으로 50cm 정도 옮겨 드렸더니 안심하시고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절기를 머리맡이 아닌 발 쪽으로만 떨어뜨려도 전자파 노출은 거의 제로 수준이 돼요.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KC 인증 및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가 있는 제품만 사용하세요. 정식 인증받은 제품은 안전 기준을 통과한 거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너무 싼 제품은 인증이 없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제품 포장이나 라벨에 KC 마크가 있는지 꼭 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안전 이야기를 드릴게요. 라텍스와 멀티탭과 겹쳐쓰기 이 세 가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효율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라텍스 매트리스는 열을 가둬서 과열을 유발합니다.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를 깔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멀티탭은 더 위험합니다. 전기장판은 장시간 사용하는 기기잖아요.
멀티탭에 여러 개 꽂아서 쓰면 전류 과부하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전열기구 화재의 40%가 멀티탭 과열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정읍 시 한 가정에서 전기장판 위에 전기 매트를 덮어 쓰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개를 겹쳐서 쓰면 과열이 심해지거든요. 반드시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하시고 전기장판은 한 장만 깔아서 사용하세요. 만약 라텍스나 메모리폼 침대를 쓰신다면 그 위에 면효나 얇은 러그를 한 겹 깔고 전기장판을 올리세요. 중간에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온화상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온화상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45도 정도의 낮은 온도라도 3시간만 계속 닿아 있으면 피부에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통계 기준 매년 200건 이상의 전기장판 저온화상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접촉하시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66세 김미자 님도 찜질팩을 붙인 채로 전기장판에 누워 계셨는데 피부가 붉게 변했어요. 찜질팩과 전기장판 열이 합쳐지면서 국소 부위 온도가 너무 올라간 거죠. 저온화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전에 전기장판으로 이불을 충분히 예열해 두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타이머를 설정해서 2시간 후에 꺼지도록 하거나 온도를 최저로 낮춰 놓으세요. 아이나 어르신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전기장판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겨울 난방기로 변합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일상 속에서 완성하는 법을 확장 본론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보일러 온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추고 전기장판을 병행하면 난방비는 절반으로 줄지만 실내 온도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체감 온도는 그대로인데 비용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제가 여러 가정에서 실험해 본 결과 보일러를 20도로 맞춰놓고 전기장판을 1단에서 2단 정도로 사용하면 몸은 25도 보일러를 틀었을 때만큼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기장판이 직접 몸을 데워주거든요.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몸을 직접 데우니까 효율이 훨씬 좋은 거예요. 다만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동시에 쓸 때는 절대 은박 돗자리를 깔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보일러 10가지 활용해야 하니까 러그만 사용하세요. 보일러는 저온으로 유지하고 전기장판은 1단에서 2단으로 병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보일러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상승합니다. 같은 온도라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습기를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습도가 올라가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도 상쾌해지고 적정 습도도 유지됩니다. 다만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결로가 생기고 감전 위험이 있으니 가습과 동시에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철 방 안습도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신경 써보세요. 난방 텐트를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좁은 공간만 데우면 되니까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난방 텐트 안바닥에 얇은 러그를 깔고 전기장판은 최저 온도로 유지하세요. 텐트 안은 공간이 좁아서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전기장판을 강하게 틀 필요가 없어요. 일단만 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난방 텐트는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결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텐트를 열어서 환기를 시켜 주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텐트를 열어두시면 됩니다. 혹시 난방 텐트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효과 좋아요. 전기장판 세탁과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을 아무렇게나 보관하셨다가 다음 해에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보관하면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전기장판을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내부 전선이 녹슬어서 단선될 수 있어요. 햇볕에 말리시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시고요. 접을 때는 너무 세게 접지 마시고 여유롭게 돌돌 말아주세요. 전선이 꺾이면 단선될 수 있거든요. 보관 장소는 습기가 많은 창고나 베란다는 피하시고 실내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올해 장판 보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하면 전기장판이 단순한 보조기기가 아니라 진짜 메인 난방기로 변합니다. 보일러 의존도를 확 낮추고 난방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오해 때문에 효율 좋은 난방 방법을 포기하셨죠. 하지만 오늘 배우신 것처럼 전기장판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기기입니다. 전기난로보다 10배 효율이 높고 보일러와 병행하면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으로 전기장판을 피하거나 무심코 은박 돗자리를 잘못 깔면 오히려 더 추워지고 화재 위험까지 커집니다. 보일러를 켤 때 은박 돗자리를 깔면 보일러 열까지 차단돼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기세도 가스비도 많이 나오는데 방은 싸늘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면 올바른 관리만 하면 전기장판은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따뜻한 난방기기가 됩니다. 냉바닥에는 은박 돗자리, 온도래는 러그, 습도는 60%, 조절기는 머리에서 50cm 떨어뜨리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텍스 위 사용 금지, 멀티탭 연결 금지, 겹쳐쓰기 금지. 이 세 가지 안전 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난방비를 아껴도 사고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저온화상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서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접촉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열 후 타이머 설정하시고 한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시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보일러 온도를 25도에서 20도로 조금 낮추고 전기장판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바닥에 은박 돗자리 깔고 얇은 매트 한 겹 올리고 전기장판 켜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쓰실 때는 은박 돗자리 빼고 러그만 사용하시고요. 습도는 젖은 수건이나 빨래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 하루 한 번 환기는 필수예요. 난방 텐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기장판을 일단만 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텐트는 좁은 공간이라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지금 바로 실천하면 이번 겨울 난방비는 절반 이하로 줄고 밤마다 아랫목 같은 따뜻함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 달 고지서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수백 가구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보관할 때도 신경 써주세요.
완전히 건조시켜서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5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매년 새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난방비 줄이는 환기 타이밍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기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난방비가 크게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환기 때문에 난방비를 손해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제적이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전기장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당장 실천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은박 돗자리 바꾸기, 보일러 온도 낮추기, 타이머 설정하기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